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리 들어보기 전에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 큰 불이 나서 사상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에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16명. 그렇습니다. 이 불은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8층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층 목욕탕에 갇혀있던 여성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목욕탕에 갇혔던 나머지 15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18명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내 시설에 헬스장, 목욕탕, 레스토랑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큰 불길은 지금 소방당국이 잡았다고 하고 건물 내부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건물 안에 유독가스가 있고 진입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갇혀있는 인원의 정확한 파악도 쉽지 않다는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화재 진압하고 구조를 해서 인명피해 최소화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천 사고 현장으로 급히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사상자 좀 더 안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불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목소리를 포함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정조차도 하지 않고. 해당 사무장이 당시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르는 일입니다. 전 처음 듣는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 자격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책상 빼기가 아니냐. 이것은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된다면 이 항로 변경죄가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어떠한 세력도 항공법에 위반이 안 되니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건지. 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짧게 쭉 들어봤는데 방금 그 항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그걸 무죄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다수 의견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이게 이제 2심 판단이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다만 박보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항로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또 불가능하니 지상, 공중, 불문 모두 항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또 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강요 등의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된 것이죠. 항로 변경은 무죄 다수설로. 그렇습니다. 그 박창진 사무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400일 넘게 휴직하다가 회사에 복귀한 상황인데 사건 당시에는 사무장을 맡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팀장 직급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복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자격 시험도 다시 봐야 된다. 사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시험을 봤는데 사내 영어 방송 시험에서 지금 5차례나 고배를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승객 대응을 하고 있고 1에서 3년차 신입 승무원들이 배치되는 좌석,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판결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만 좀 억울한 일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요. 오늘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오늘 27일부터 30일까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31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 당무위 재적 75명 중에 59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당무위원 11명은 전 당원 투표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을 한 것이거든요. 통합에 반대하는 당무위원 일부가 당원 당규상에 총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소 과반 찬성 확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당원 투표가 정족수가 사실상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당성 있는 투표냐 이 논란이 좀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통합 반대파들은 조직적으로 투표 보이콧을 진행하겠다거나 전당원 투표 진행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조항의 어떤 위배되는 문제 등등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왜 국민의당 쪽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 선고가 났죠? 오늘 법원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에 당시에 속해 있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형을 받았고요. 조작된 제보 근거를 만드는 데 조력한 이유미 씨 남동생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재판부는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을 주도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들이 이 진위 확인 없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과 피고인들 양쪽 모두 항소한다고 하니까 2심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오전 8시 넘어서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군 GP 전방으로 북한군 초급 병사 한 명이 기순을 해왔습니다. 이 병사는 19살가량의 남성으로 입대 2년차 신병이라고 하고요.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군은 이 병사의 기순 직후에 여러 명의 수색조를 비무장지대에 투입을 했는데 우리군은 경고방송을 하고 기관총 20발을 경고 사격을 또 했다고 합니다. 예. 북한군이 이 경고 사격에 맞대응해서 몇 발의 이제 총을 쐈다고 하는데 우리 측 피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또 별다른 피해 상황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귀순이 계속 이어지는 배경이 뭘까요? 올해 들어 4명 이렇게 북한군 귀순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전체 탈북자 수는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군 탈북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배경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넘어온 귀순자들이 대개는 최전방 근무자인데 엄격한 정신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귀순을 결심한 배경 뭔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군 관계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뭔가 심리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군 내에 만연된 구타와 질책 등의 어떤 가혹행위, 병영 악습 이런 것도 귀순 동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 13일에 JSA 통해서 귀순한 북한 군인도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청취해 왔던 것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관의 구타나 질책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 주민들도 어선 타고 어제 귀순했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경에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독도 동북쪽 약 100km 지점에서 이 선박을 발견했는데 해군 함정이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 주민 2명이 무동력선을 타고 있었고 이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경에 인계가 된 상황인데 이 2명 모두 남성이고 해경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관계기관에 또 인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서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으로 내년에 다룰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노동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면서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노력도 하겠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노사정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쪽부터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한 노조 조직력 강화가 우선이다라는 쪽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 모든 노동계의 주장도 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노동계를 제대로 된 국정 파트너로 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재개가 좀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대한상공회의소에 2018년 신년 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매년 초 개최하는 이 재계의 최대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매년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고 올해 초에는 이제 탄핵이 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었는데 예. 특히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행사는 대개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신에 내년 초에 각계 부문의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재계 대표자들을 참석토록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